친한 지인한테 추천해 줄 만한 사업, 혹은 추천해 줬을 때 욕먹지 않고 너 덕분이다, 고맙다 라고 듣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면 에어비앤비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력 단절이 되셨거나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해볼 만한 걸 찾으신다면 빨간 약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옥구슬 언니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옥구슬 언니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옥구슬 언니가 되었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옥신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 아들 이름 따가지고 옥구슬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은 좀 천천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15년차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고 숙박 사업을 하는 아이셋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합니다. 전직 교사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원래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남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였는데요. 전 사실 정년까지 제가 학교에 평생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퇴사를 하고 지금은 제대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숙박사업가로 일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아이 셋이나 키우시는 워킹맘이시라고 네. 했는데 육아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려움 있죠.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막막했던 건 뭐였을까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가 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가 생겼고, 셋째를 임신하고 만삭에 이제 숙소 세팅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기띠를 하고 아이 우유 먹이면서 그러면서 일을 확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 모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잖아요. 저만 힘든 거 아니고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가면서 열심히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새벽 시간 활용하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아이 등원 시켜놓은 그 낮 시간에 막 이제 숙소 운영하고, 아이가 잔 이후에 10시 이후에 다시 3차전 해서 보통 일을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가족한테 미안했던 점이 있었나요? 많죠. 사업한다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소홀한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엄마가 없을 때 피치 못하게 이제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데, 한편으로는 저희 아들이 엄마 유튜브 나온다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사업하고 사업가야 이런 거 되게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검 같지만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고 이 사업을 선택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맞벌이하는 직장 다니는 부부였는데, 직장 다녀서 받는 월급에 비해서 저희가 셋 키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사업하고 하면서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남편은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사업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한 사람은 약간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좀 많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바쁘지만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 때는 좀 아침에 출근 조금 늦게 하고, 퇴근할 땐 좀 적절하게 좀 유도리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에어비앤비로 매출을 뽑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추천해 드린 것도 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 아빠 간병도 하고 하느라고 이제 9to6로 뭔가 일을 하기에는 이제 좀 힘드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비는 버셔야 되고 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숙소를 하고 있었고, 그럼 엄마도 하나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권유를 했고, 지금은 너무너무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 엄마가 정말 깔끔하시거든요. 청결에서는 정말 거의 엄지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객 응대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어쩌다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이 시작할 수 있네요. 그럼요.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배우시고 노하우만 터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나이가 좀 젊으신 분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주부가 더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족한테 추천할 만한 사업인가 봐요? 맞아요. 내가 해보고 언니가 하고 엄마가 하고 그다음에 오빠가 하고 내 옆에 친구랑 같이 동업하고, 정말 친한 지인한테 추천해 줄 만한 사업, 혹은 추천해 줬을 때 욕먹지 않고 너 덕분이다, 고맙다 라고 듣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은 이제 많이 그래도 알려졌는데,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한 번에 큰 매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조언의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한 번에 큰 매출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작은 숙소부터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작은 숙소 하나를 세팅을 할 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부동산 매물 잡고, 부동산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스타일링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OTA에다 다시 등록하고, 고객 응대하고, 그러면서 컴플레인 같은 것도 대처하고, 마지막에도 세금 신고도 하고, 그 루틴이 돌아가다 보면 내가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알 수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큰 돈을 태우시는 게 좀 더 테크트리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돌아보면은 돈보다 더 크게 바뀐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매트릭스 혹시 영화 아세요, 피디님? 거기 보면은 빨간 약하고 파란 약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으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빨간 약 먹으면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제 너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서 빨간 약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했을 때 저도 나름의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꿈꿔볼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꼭 퇴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경력 단절이 되셨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해볼 만한 걸 찾으신다면 이쪽에 빨간 약을 한번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 중소형 숙박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97개 정도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6년에는 200객실로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럼 대표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디 배울 때도 마땅치 않았고 그냥 이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수집해서 제가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믿을 만한 멘토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멘토다라는 걸 자화자찬하고 싶고요. 한번 숙박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되게 생각보다 떨리네요. 많이 떨리세요? 많이 떨리고요. 엄청 버벅대서 지금 피디님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저의 5년, 6년 정도의 그런 지난 이야기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간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해주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남편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퇴사를 고민할 때 퇴사를 지지해줬던 게 저희 남편이고 당신이 가장 재밌는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퇴사해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저를 또 너무 아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아이셋과 함께 우리 다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라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저의 삶의 힘이 되는 우리 아들, 딸, 아들 너무 엄마가 사랑해. 사랑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준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큰 시련과 절망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난 조금 더 좀 수입이 좋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런저런 엔잡을 하다가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정착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면 에어비앤비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더 튼튼한 동아줄을 얻기 위해서 믿을 만한 멘토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이야기와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무료 특강에서 만날게요. 안녕.